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에서 오늘 세 번째 실종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두 번째 실종자는 27층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실종자는 한층 위 28층에 무너진 잔해들 속에서 발견이 됐고요.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신원 파악과 구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조대원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속하게 구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 실종자분들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속에 또 한 분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광주경찰청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 중 현산 관계자는 현장 소장, 공사부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6명이고요. 이들은 붕괴 원인으로 꼽히는 동바리 미설치, 역보 무단 설치 등 무단 시공,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며 현대산업개발과의 과실 연관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온 국민이 정말 분노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부인은 그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진실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난 201동 건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이 실시된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 분양자들의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 후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었죠.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면 철거 또는 부분 보강이 결정될 텐데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이 안전진단을 맡게 될지 아니면 광주시나 광주 서구가 선정한 민간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1, 2단지 전체를 무조건 철거하고 재건축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른 단지나 동들도 201동과 같은 자재, 같은 시공법으로 공사했을 텐데 불안함 속에서 살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하지만 현산 측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서 이 부분을 두고 또 한 번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네. 하도급 업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또 안전 진단을 지켜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브랜드를 걸고 이렇게 선전을 했는가, 광고를 했는가 이걸 생각하면 최종 책임을 좀 회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광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 13통장, 그 7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추첨으로 총 500명이 선정될 예정인데요. 이 청년 13통장은 월 10만 원씩 10달간 저축을 한 청년들에게 광주시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0만 원을 더 얹어준다. 정말 꿀 같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래요.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은 091 기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 청년이고요. 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월 소득 약 68만 4천 원에서 191만 4천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0일 너튜브 광주 청년 13TV 채널에서 추첨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만기 시 100만 원 추가 지급은 물론 그 10달 동안 금융 멘토링 교육, 자기개발 등 금융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네. 추첨을 생중계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고 짜릿할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이 된 청년들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지원도 해주고 금융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청년 13통장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광주 청년 2,1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참여자의 96% 이상이 만기에 성공할 정도로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 관계자는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광주 청년들에게 이 청년 13통장이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년 13통장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혜택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지갑 속에 넣어 다니던 운전면허증 올해 7월부터는 이 스마트폰 앱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늘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서울과 대전의 면허시험장 또 이 시험장들과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왜 이게 빨리 더 안 나왔나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갑을 분실하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현금도 현금이지만 뭐 카드,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한데 그렇죠. 이제 좀 편리함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일일이 신분증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통신사에 분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잠김 처리가 돼서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되고요. 일각에서 보안 문제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저 같은 그러세요? 사람에게 네,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는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할 텐데요.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는 그 서울과 대전에서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뭐 당장 발급을 원하신다면 거주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도 서울과 대전의 해당 면허증 발급 기관들을 찾으시면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8,000원이고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단말기 그 한 개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리한 제도는 좀 빨리 당겨져서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자, 유익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